국내에는 유명 범죄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나 연극, 소설 등 창작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영화는 198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방 형사들과 서울에서 파견된 형사가 협력하게 되며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형사들은 미숙한 수사 방법과 비협조적인 주민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만 모든 단서는 미궁에 빠지고 수사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박두만은 초반의 단서보다는 직감을 통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서태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범인을 찾으려 하며 서로 대립을 하게 되죠. 종반에 가서는 두 형사의 성격과 수사 방식이 서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범인에 대한 유력한 단서를 찾지만 증거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죠. 영화 살인의 추억은 수사물로서의 재미와 당시 사회적 비판을 하는 메시지까지 담아 작품성과 흥행 모두 성공을 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명작 영화 하면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죠. 살인의 추억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를 바탕으로 쓴 희곡 날 보러 와요를 봉준호 감독이 각색을 하였죠. 영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화성에서 벌어진 일련의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었고 실제로 이 사건의 범인은 30년 가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음에도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은 오래된 증거들을 다시 검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며 그는 화성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모두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미비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과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수사 기법도 과학도 발전을 하며 국내의 범인 검거율은 높아졌으며 몇십 년이 지난 사건도 범인이 잡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후에 범인이 잡힌다고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아픔과 시간을 보상하기는 쉽지 않죠. 또한 아무리 치안이 좋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CCTV도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치안강국이라는 우리나라마저 뉴스를 틀면 흉흉한 소식들이 나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영화와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